저는 재혼 후에 그 이와 단 100일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지만 모두의 상처만 깊어져 갔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알았더라면, 단 한 가지만 확인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아픔이었습니다. 62세, 남편 없이 보낸 5년의 세월 끝에 찾아온 재혼의 기회. 그것은 축복이자 함정이었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아름답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현실이 숨어 있어요. 저는 외로움이라는 어둠 속에서 너무 쉽게 빛을 찾으려 했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같은 선택 앞에 서 계신 분들에게 작은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아픔도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모두 무료니 마음껏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이명자입니다. 올해로 62이 되었네요. 참 세월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 무거운 짐이 되더군요. 특히 저녁 식사를 혼자 할 때면, 비 오는 날 창밖을 바라볼 때면 마음 한 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나름대로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가끔 차도 마시고 텃밭도 가꾸고 집안일로 바쁘게 지내며 외로움을 달래려 했지요. 하지만 잠자리에 들 때마다 찾아오는 적막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아무리 바쁘게 지내도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보내던 어느 늦봄날이었습니다. 우연히 지역 노인복지관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황혼기 행복 찾기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인생 후반의 행복을 모색하는 모임을 운영한다는 내용이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쳤어요. 이 나이에 무슨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텅 빈 집을 바라보니 그 포스터의 내용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에만 갇혀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그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다음 주 화요일 오후 떨리는 마음으로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처음 모임에 참석했을 때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여러 계셨어요. 다들 조금은 어색하게, 하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강사님의 안내로 간단한 자기소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가슴 한편이 찡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두가 저처럼 외로움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때 처음 조동훈 씨를 만났습니다. 앞쪽에 앉아 계시던 65세의 그분은 목소리에 힘이 있으면서도 눈빛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조동훈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5세가 됐습니다. 동훈 씨는 자기소개에서 은퇴 전 중학교 교사였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7년 전에 암으로 잃고 혼자 지내왔다고 했지요.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지식인다운 차분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제 차례가 되어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동에서 평생을 살아온 이명자입니다. 5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날 첫 모임은 서로를 알아가는 간단한 활동들로 채워졌습니다. 강사님의 안내로 2명씩 짝을 지어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있었는데 제 파트너가 바로 동훈 씨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의 취미와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점차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특히 동훈 씨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그토록 필요로 했던 변화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외로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요. 복지관 프로그램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일어서려는데 동훈 씨가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오랜만에 같은 처지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 어색함과 동시에 묘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낯선 남자분의 제안이었지만 그 진심 어린 눈빛에서 위험한 의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도 이 시간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5년간 혼자 지내며 진지한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길 건너편에 조용한 전통 찻집이 있다고 들었어요. 얼마 전에 생겼다던데 한번 가보실래요? 그렇게 우리는 복지관을 나와 초저녁의 선선한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에도 어색함은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묘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을 다시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찻집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둘 다 생강차를 주문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에 서로 웃음이 나왔고 그 순간부터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했던 사람이 갑자기 없으니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동훈 씨는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7년 전 아내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한 달도 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평생 중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은퇴 후에는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려 했는데 그 계획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5년 전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 후로 식당도 정리하고 혼자 살면서 딸네 집에 가끔 놀러 가는 것이 유일한 소소한 즐거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비슷한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었기에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로움이란 감정, 홀로 식사를 하는 적막함, 밤에 누군가의 숨소리가, 그리울 때의 그 쓸쓸함까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서 깨닫게 되는 건 결국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것 같아요. 예전엔 미처 몰랐던 일상의 작은 행복들 말이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어느새 2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카페 직원이 슬슬 마무리할 시간임을 알리자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헤어지기 전 동훈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 모임에서 또 뵐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대화 한 번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는 외로움이 조금 덜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모임이 있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점점 사라지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공감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동훈 씨는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들 이야기를 해주었고 저는 시골 생활의 소소한 재미를 나눴습니다. 세월의 무게와 상실의 아픔을 함께 나누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두 번째 봄을 맞이하는 듯한 설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정이었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외로웠던 일상에 작은 빛이 켜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차 한 잔을 나누는 정도였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복지관 뒤뜰에 있는 작은 정원을 산책해 볼까요? 새로 핀 봄꽃들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동훈 씨의 제안으로 우리는 따스한 봄 햇살 아래 복지관 뒤뜰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 양쪽으로 피어난 개나리와 진달래가 봄의 생명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꽃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살랑이는 봄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산책은 점차 우리의 소중한 습관이 되어갔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프로그램이 끝난 후 우리는 복지관 뒤뜰이나 근처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걷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침묵조차 편안하게 느껴지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봄바람을 맞으며 쉬고 있었습니다. 동훈 씨가 문득 저를 바라보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자 씨가 웃을 때마다 이 공원의 꽃들보다 더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아요. 그 미소를 볼 때면 내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 말에 저는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이 60이 넘어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마치 소녀처럼 가슴이 보란 듯이 뛰었습니다. 그동안 얼어붙었던 감정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과거의 추억부터 현재의 고민,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까지 서로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훈 씨는 제가 사소한 일상을 이야기할 때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텃밭에 심은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었다는 소소한 이야기에도 그렇게 관심을 보여주시니 제 일상이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제 말에 동훈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점잖게 답했습니다. 그는 상대의 작은 이야기 속에서도 그 사람의 삶과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온 덕분이겠지요.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된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가끔 딸이 전화를 걸어오는 것 외에는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일상의 소소한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봄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관계도 깊어갔습니다. 한 번은 동훈 씨가 손수 기른 허브 화분을 선물해 주었고, 저는 직접 담근 매실청을 답례로 드렸습니다.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도 조금씩 가까워져 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래전에 잊었던 설렘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만남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동훈 씨를 만나는 날이면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오랫동안 손길이 닿지 않았던 화장품을 꺼내보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가끔은 이런 감정이 나이 든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해요. 하지만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나 봅니다. 나지막이 중얼거리는 제 말에 동훈 씨는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기적인지를 말입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가고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어느새 반년을 넘어서고 있었지요. 매주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하루라도 얼굴을 보지 못하면 왠지 모를 허전함이 느껴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저와 동훈 씨의 마음 속에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던 관계에서 이제는 함께 남은 인생을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재혼이란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후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르던 어느 토요일 오후, 우리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붉고 노란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설렘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훈 씨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지요. 걷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작은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잠시 여기 앉아볼까요? 단풍이 참 아름답네요. 벤치에 앉아 주변의 경치를 감상하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단풍잎 하나가 살며시 제 무릎 위에 내려앉았고, 동훈 씨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단풍잎처럼 우리도 인생의 가을을 맞이했지만 가장 아름다운 색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명자 씨를 만난 후로 제 삶에도 이렇게 선명한 색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예감했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동훈 씨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약간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 서로 기대어 함께 걸어볼까요? 혼자일 때보다 둘이 함께라면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날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 기대와 걱정이 뒤섞였지만 무엇보다 강했던 것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시작하는 사랑이기에 더 조심스럽고 소중했습니다. 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제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동훈 씨의 눈에는 기쁨의 빛이 어렸고 그 미소가 가을 햇살보다 더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닌 둘이서 천천히 걸어가요. 서로의 불완전함을 알면서도 함께라면 그것조차 아름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말에 동훈 씨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단풍으로 물든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날의 단풍이 유독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환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살게 된다면 어디에 살 것인지, 각자의 생활 습관은 어떻게 맞춰갈 것인지 등 현실적인 문제들도 하나씩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충분히 성숙한 나이였기에 로맨틱한 감정 못지않게 현실적인 조화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다는 설렘과 함께 가슴 한편에는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감사함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와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았으니까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함께하기로 결정했지만 그 다음 과제는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재혼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지요. 우리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지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봐 걱정이에요. 아버지가 떠난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아들 현우가 특히 걱정되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와 무척 가까웠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늘 그를 그리워했으니까요. 동훈 씨 역시 외동딸 지연이의 반응이 염려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용기를 주며 각자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에 집에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식탁에 현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해 놓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내가 요즘 한 분을 만나고 있어. 동훈 씨라고 복지관에서 알게 된 분인데. 우리가 함께하기로 했단다. 말을 마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현우는 잠시 침묵했고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엄마가 행복하다면 나도 기쁘고 응원할게요. 아빠도 하늘에서 그러셨을 거예요. 현우의 말에 저는 울컥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해해주는 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오히려 제 손을 잡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이제 좋은 분과 함께하게 되셔서 다행이에요. 그분 한번 뵙고 싶네요. 동훈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딸 지연 씨는 처음에 놀라워했지만 아버지가 다시 웃음을 찾았다는 사실에 기뻐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연 씨는 항상 아버지가 혼자 사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안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양가 자녀들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식사를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지연 씨와 현우가 서로 대학 동아리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모습을 보니 저희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녀들의 축복을 받은 후 우리는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진심이 담긴 작은 결혼식을 원했기에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으니 그곳의 작은 강당을 빌려 예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보다 우리의 진심이 느껴지는 따뜻한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축복받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인걸요. 결혼식 당일 강당은 봄꽃으로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자녀들이 직접 장식을 도와주었고 복지관 친구들도 각자의 재능을 살려 작은 도움을 보태주었습니다. 저는 연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동훈 씨는 깔끔한 남색 양복을 입었습니다. 현우가 저를 부축해 입장할 때, 그리고 지연 씨가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들어올 때, 강당 안의 모든 이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동훈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자 씨, 우리의 만남이 늦었지만 그만큼 더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약속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도 마음을 담아 답했습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조촐하지만 따뜻함이 넘치는 결혼식이었습니다. 화려한 장식 대신 진심 어린 축복이, 호화로운 음식 대신 정성이 담긴 소박한 음식이 우리의 새 출발을 더욱 빛내주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주는 마치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동훈 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는데 그의 집은 아담한 정원이 있는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둘이서 식사를 준비하며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혼자 지내다 보니 잊고 살았네요.
동훈 씨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5년 동안 혼자 식사를 하면서 느꼈던 외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정원을 산책하고 동훈 씨가 가꾸던 작은 화단에 제가 좋아하는 꽃을 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달콤한 신혼기가 지나고 일상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작은 차이들이 쌓여 예상보다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평생 부지런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새벽 일찍 일어나 준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결혼 후에도 어김없이 새벽 5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그때부터 주방에서 부스럭거리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청소를 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지요. 반면 동훈 씨는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던 분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느긋하게 8시쯤 일어나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부터 부산하게 움직이는 동안 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곤 했습니다. 동훈 씨, 아침부터 이렇게 조용하기만 하니 마치 혼자 사는 것 같아요. 함께 일어나서 아침 공기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면 좋을 텐데. 어느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훈 씨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앞으로 조금 더 일찍 일어나겠다고 약속했지만 수십 년간 형성된 생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좀 더 늦게까지 자려고 노력했지만 긴 세월 동안 굳어진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었습니다. 식사 취향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한식을 만들고 먹어왔기에 아침에도 된장국에 밥과 몇 가지 반찬을 차려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동훈 씨는 아침에는 가볍게 빵과 커피로 때우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불고기를 준비했어요. 동훈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저녁 식사 앞에서 동훈 씨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저녁에는 소화가 잘 안 되어 가볍게 먹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앞에 두고 그저 조금만 드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정리 습관에서도 미묘한 불협화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물건을 사용한 후 즉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을 좋아했고 집 안의 모든 것이 정리정돈되어 있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동훈 씨는 좀 더 자유로운 편이었습니다. 신문은 소파 위에, 안경은 식탁 위에, 옷은 의자 위에, 그의 물건들은 집 안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리정돈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만의 공간인데 조금 편하게 지내도 괜찮지 않을까요? 동훈 씨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정돈된 환경이 마음의 평화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하나둘 쌓여가면서 처음에 달콤했던 결혼 생활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려 노력했습니다. 동훈 씨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려 했고, 저는 청소에 덜 집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습관과 성격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환경과 습관에 적응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활 습관의 차이로 인한 작은 불편함들은 어떻게든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려 노력했지만 결혼 생활 2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더 민감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동훈 씨의 체취와 입냄새, 그리고 밤마다 이어지는 심한 코골이가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참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냄새가 있는 법이고, 나이 들수록 더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천장을 향해 뻗어나가는 코골이 소리에 잠을 설치고 가까이 다가설 때마다 느껴지는 특유의 냄새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침실에서는 동훈 씨의 코골이 때문에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려웠고 식사 시간에는 그의 입냄새 때문에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조차 불편해졌습니다. 처음엔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키거나 방향제를 뿌리는 등 조용히 해결책을 찾아보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 동훈 씨가 상처받지 않을까? 며칠 밤을 고민하며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냄새 문제를 직접 언급해 본 적이 없었기에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혼 생활 3개월째 되던 어느 저녁, 더 이상 혼자 끙끙 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라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조용히 TV를 보고 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훈 씨,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요즘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며칠째 고민하고 있었어요. 동훈 씨는 TV에서 시선을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궁금함과 약간의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그러나 솔직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동훈 씨의 체취와 입냄새가 조금 신경 쓰여요. 그리고 밤에 코골이도 너무 심해서 제가 잠을 설치곤 해요.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려웠는데 이건 우리 함께 해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말을 마치고 동훈 씨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 그의 표정에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을 테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랬군요. 전혀 몰랐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혼자 살다 보니 그런 부분에 신경 쓰지 못했나 봅니다. 명자 씨가 불편했을 텐데 지금까지 참고 계셨군요. 동훈 씨의 목소리에는 충격보다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병원에 가볼까요? 분명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당신이 불편해하는데 내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그의 진솔한 반응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처받을까 걱정했던 것과 달리 동훈 씨는 오히려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그의 제안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지역 노인 전문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동훈 씨는 의사 선생님께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저는 그의 용기 있는 모습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모습은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공동 노력은 아직 결과를 알 수 없는 여정이었지만 적어도 서로에 대한 진심과 존중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노인 전문 병원에 도착하자 친절한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동훈 씨는 처음에는 조금 부끄러워하면서도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고 저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훈 씨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찰을 마친 후 우리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조동훈님 많이 힘드셨죠? 사실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심 어린 말씀에 동훈 씨의 굳었던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마음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 몸도 변화합니다. 특히 피부 속 호르몬과 피지선이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작용하면서 체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없던 냄새가 나타나는 것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어서 코골이 역시 나이가 들면서 목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기도가 좁아져 생기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것처럼 심각한 질병은 아니었지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임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냄새와 코골이는 평생 가져가야 하는 건가요? 동훈 씨의 질문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게 좌절하지 마세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의사 선생님은 채취 관리를 위해 항균 성분이 들어있는 약용 비누와 로션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샤워를 하되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또한 샤워 후에는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코골이 관리를 위해서는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를 유지하고 가능하면 비만도 있는 경우 체중 감량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취침 전 가벼운 목 운동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옷은 될 수 있으면 면으로 된 것을 입어주세요. 몸이 숨 쉴 수 있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천천히 걷기도 좋아요.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오면서 우리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비록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동훈 씨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철저히 샤워를 하고 의사가 처방한 약용 비누와 항균 로션을 꼼꼼히 발랐습니다. 옷장도 전부면 소재로 바꾸었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을 3바퀴씩 걸었습니다. 식습관도 개선했습니다. 저녁에는 가볍게 먹고 자극적인 음식과 알코올 섭취를 줄였습니다. 취침 전에는 목 운동을 하고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방향제를 사용하고 환기를 자주 하는 등 나름대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동훈 씨, 요즘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당신이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신경 써야겠어요. 제 말에 동훈 씨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지만 이 시간이 지날수록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밤이 되면 체취는 다시 강해졌고 코골이도 여전했습니다. 특히 피곤한 날이나 스트레스를 받은 날에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동훈 씨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방받은 모든 약품을 사용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운동까지 열심히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오는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를 완전히 되돌리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있다 해도 함께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는 저의 피로가 쌓여갔고 계속해서 자신의 냄새를 신경 써야 하는 동훈 씨의 스트레스도 커져갔습니다. 체취와 코골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계속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는 저와 항상 자신의 냄새를 신경 써야 하는 동훈 씨. 우리 모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동훈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명자 씨, 당분간 침실을 따로 쓰는 게 어떨까요? 서로 편하게 지내면서
천천히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제안이 우리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걱정했지만 진심으로 서로의 편안함을 생각한 결정이었습니다. 동훈 씨는 2층 서재를 침실로 개조했고 저는 기존 침실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공간이 생기자 의외로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코골이 소리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고 동훈 씨도 자신의 냄새를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동훈 씨는 그동안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 일과를 나누었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다가 각자의 방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런 생활 방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서로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치 룸메이트처럼 지내게 되었고, 대화도 자연스레 줄어들었습니다. 동훈 씨, 오늘은 어떠셨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당신은요? 저도 그냥요. 이런 간단한 일상 대화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공원 벤치에 앉아 나누던 깊은 대화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서로의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들이 그립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다른 생활 습관의 차이도 이제는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책을 읽거나 정원을 가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게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지만 동훈 씨에게는 너무나 적막한 아침이었나 봅니다. 명자 씨, 아침부터 이렇게 조용하기만 하니 마치 혼자 사는 것 같아요. 음악이라도 틀면 어떨까요? 저는 이 시간이 좋은데 조용히 생각도 정리하고 책도 읽고 식사 취향도 더욱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늘 먹던 한식을 좋아했고 동훈 씨는 다양한 음식을 시도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각자 원하는 대로 먹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우리는 점점 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보다 따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서서히 쌓여갔습니다. 가끔씩 거실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어색한 미소만 나눌 뿐이었습니다. 침실을 따로 쓰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각자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서로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선택이었는데 어느새 그것이 우리 사이에 단절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가끔은 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복도를 지나다가 동훈 씨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곤 했습니다. 그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언가에 빠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노크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그냥 지나치곤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분리되어 갔습니다. 결혼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고 함께하는 기쁨을 찾으려 했던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이제는 한 집에 살면서도 더 깊은 고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기 위해 시작한 관계였지만 어느새 우리는 서로에게 부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해야 하는 걸까? 점점 더 자주 그런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3개월째 되던 어느 저녁,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훈 씨와 저 모두 행복하지 않은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동훈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동훈 씨,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저의 진지한 목소리에 동훈 씨는 책에서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이미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짐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해요. 저도 할 말이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멀리서 간간히 비 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 만났던 봄부터 여름을 지나 가을이 깊어지기까지 우리는 많은 것을 함께 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노력했어요. 노년의 사랑을 시작하며 설레임도 느꼈고, 서로를 이해하려 했었고, 생활 습관도 맞추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한계를 느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 마음을 꺼내놓았습니다. 동훈 씨는 묵묵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역시 비슷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노력도 잘 알아요. 저를 배려하시느라 정말 많이 참으셨잖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 지쳐가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면서까지 관계를 이어가야 할까요? 그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혼자였을 때보다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솔직해졌습니다. 서로에게 느꼈던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의 결정에 대해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거실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창에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우리가 서두른 걸까요? 동훈 씨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요. 서두르진 않았어요. 그저 우리에겐 너무 많은 차이가 있었던 거죠. 젊었다면 그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나이엔 서로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마지막 진심을 털어놓으며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로를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이 지금도 생생해요. 함께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네요. 동훈 씨의 말에 저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도 동훈 씨와 함께한 시간이 소중해요. 특히 복지관 뒤뜰에서 봄꽃을 보며 나눴던 대화들, 그리고 동훈 씨가 건네주셨던 따뜻한 위로의 말들, 잊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서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결정은 명확해졌습니다. 서로의 행복을 위해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3개월의 결혼 생활 동안 모았던 물건들,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저희 짐을 들어주며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순간 우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에게 진심을 다했던 소중한 관계였으니까요. 명자 씨,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노력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 감사해요. 동훈 씨, 당신 덕분에 다시 한번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으니까요. 작별 인사 대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미소를 남기고 동훈 씨의 집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짧았던 결혼 생활도 막을 내렸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기 전에 좋은 기억으로 남기로 한 우리의 결정이었습니다. 동훈 씨와 헤어진 후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집은 전보다 더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적막함이 낯설게 느껴졌고, 저녁 식사를 혼자 준비하는 순간엔 가슴 한편이 아릿했습니다. 가끔은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을 걸. 다르게 해결할 방법은 없었을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닐까? 특히 홀로 남아있는 밤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문득문득 떠오르는 동훈 씨와의 추억들이 가슴을 저렸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익숙했는데 잠시 함께하다가 다시 혼자가 되니 더 외롭게 느껴지는구나.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동훈 씨와 결혼을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가 외로움이었다는 것을요. 진정한 사랑이나 깊은 이해보다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면서 저는 점차 일상의 리듬을 되찾아갔습니다. 오히려 이 경험이 저를 더 성장시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진 않아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복지관에서 만난 비슷한 처지의 친구에게 이야기하면서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말하기 어려웠을 내용을 이제는 담담하게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죠. 상처가 아물면서 생긴 단단함이었을까요? 이번 경험을 통해 노년의 사랑이 단순한 외로움 해소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다른 차원의 준비와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당에 핀 국화꽃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동훈 씨와 나눴던 시간들은 비록 짧았지만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요. 삶은 계속되는 배움의 여정인 것 같아요. 62세에 다시 사랑을 시작했다가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혼자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채워진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이제는 스스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것이 제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동훈 씨가 선물해준 작은 화분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말라 비틀어진 허브 식물이었지만 버리지 않고 다시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자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처럼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어려운 것은 단순히 습관이나 성격 차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스스로에게 더 너그러워졌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이 경험이 사실은 저를 더 성장시키고 더 깊은 자기 이해로 이끌어준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남긴 상처는 이제 지혜의 흔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자신만의 생활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산책을 나섭니다. 어둠이 걷히는 마을 길을 천천히 걸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새벽 공기가 이렇게 맑고 향기로운지 몰랐어요. 혼자만의 시간이지만 이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른 아침 산책길에 만나는 몇 안 되는 이웃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도 소소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원을 가꾸는 일도 즐겁습니다. 작은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 방울토마토를 심었고 앞마당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납니다. 한 달 전부터는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 요리를 가르쳐 드리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했던 경험이
이제 다른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합니다. 혼자서 밥 해먹는 게 귀찮아서 대충 때우곤 했다는 80대 할아버지께 간단한 찌개 끓이는 법을 알려드렸더니 이제는 매일 아침 직접 요리해 드신다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 가슴도 따뜻해집니다. 복지관에서의 활동은 제게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남을 도우며 느끼는 보람이 제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었고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여성분들과 작은 독서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우리는 책을 읽고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끔은 동훈 씨와의 추억이 문득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와 함께 걸었던 복지관 뒷뜰, 처음으로 손을 잡았던 공원 벤치, 결혼식 날 나누었던 따뜻한 눈빛. 그런 기억들은 이제 아픔이 아닌 제 인생의 한 페이지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모든 만남과 이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동훈 씨와의 짧았던 시간도 제게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제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채우려고만 했던 고독을 이제는 품어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과 손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는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무척 행복합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독립적인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졌습니다. 지난 사랑이 남긴 따뜻한 추억과 작은 아쉬움은 가슴 한편에 고이 간직한 채 저는 다시 혼자서도 당당히 자신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분이 아닌 온전한 저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새벽 산책을 나섭니다. 어제와 같은 길을 걷지만 매일 다른 하늘과 다른 바람, 다른 마음으로 걸으며 작은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깁니다. 이것이 제가 62세, 그리고 재혼의 실패 이후에 찾은 저만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과 이별, 그리고 그 후의 성장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이 경험을 나눔으로써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 더 큰 위로와 지혜가 된다고 믿습니다. 다음에는 더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